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저희 이제 구도 도장이 지부가 한 개 생길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뺏어주면 오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서울에서 수련생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 마곡동? 네, 서울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저희 이제 구도 도장이 지부가 한 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공사 들어갔지? 예, 지금 공사가 거의 그렇죠. 완공 다 돼가거든요. 네. 일단 요구르트에 빨대 꽂았기 때문에 안 보면 안 됩니다. 서울지구에서 수련을 하고 이름은 황진성. 그래서 주짓수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네. 네. 그러면 몇 살에 주짓수했어? 제가 이제 29, 11월에 이제 주짓수를 이제 처음 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간에 이제 쿠도로 완전히 바꾼 건 아니고 이제 주짓수와 쿠도를 이제 중간부터 병행하는 수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29. 네. 조금 늦은 나이에 격투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20대에 격투기 시작하는 거는 전혀 느린 게 아닌데 네. 한국은 그 엘리트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어릴 때부터 안 하면 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안 한 사람보다 낫잖아. 네, 맞습니다. 맞지? 그럼 주짓수가 벨트가 있잖아. 벨트가 네. 중요한 운동이잖아. 그러면 무슨 브라우니 뭐고? 퍼플 벨트입니다. 퍼플 벨트. 퍼플. 네. 퍼플. 개념이 좀 없어. 그러니까 주짓수 요즘은 워낙 유명하니까 굳이 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주짓수가 띠가 올라가는 게 되게 늦잖아. 예, 보통은 뭐 사실 체육관마다 이제 뭐 스승님 뭐 지도자마다 다른데 보통 한 띠에 올라가는데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 뭐 수련이 끊기게 되면 뭐 다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일로 끊기게 되면은 뭐 벨트가 몇 년 동안 안 바뀌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지. 네. 쿠도도 예전에 이제 도청본부 가니까 갈색 띠를 25년 메고 계신 분이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했는데 지금 50이 넘었었대. 거의 30년이 다 돼간 거지. 근데 그렇지. 근데 뭐 안 하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욕심도 없어. 서울에도 녹띠만 10년면 누구라고 얘기? 그거를 굳이 뭐 맞잖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주짓수는 그 흰 띠 다음에 바로 파란 띠인데 사실 흰 띠와 파란 띠 사이에 이 5단계인가 있잖아. 예, 있잖아. 맞습니다. 급이라고 명칭을 지진 않지만 그 벨트에다가 스트라이프를 감아주는데 그게 보통 4개를 다 감아야 이제 다음 띠로 이제 넘어갈 순번이 오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이건 뭐 암묵적인 이게 공인인지 모르겠지만 암묵적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전 세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짓수는 뭐 몇 년을 해야 파란 띠인데 쿠도는 조금만 파란 띠네요. 이거 정말 이 말 좀 그렇지만 멍청한 질문이잖아. 네, 그렇죠. 그냥 흰 띠 다음에 검은 띠라고 정하고 우리는 1급이 검은 띠입니다 이라고 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검은 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쿠도는 입문하자마자 검은 띠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검은 띠랑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검은띠 이게 아니잖아요. 색깔이 아니잖아. 근데 그건 너무 그러는데 보라띠면 그러면 5단계가 돼서 파란띠가 되고 또 5단계가 돼서 그렇죠. 그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그랄이라 그러나? 그랄? 그렇죠. 그랄은 보통 2-3개월 걸리나? 몇 개월 걸리나? 이게 제가 이제 이것도 다 도장마다 다른데 제가 처음에 운동했던 데는 이제 쿠도처럼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승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없는데 다 같이 운동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랄이나 벨트를 부여하는 식을 하고 간단하게 회식하고 그렇죠. 지금 쿠도는 지금 이제 1급 승급했잖아 이번에 1급 심사를 보고 승단을 남겨두고 있고 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록띠가 되면 도장에서 후배들을 이제 지도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을 쌓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총본부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쿠도 상징적인데 사실 쿠도도 초록띠, 파란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10급, 9급, 8급, 7급, 2급 이렇게 가는데 4급, 3급 과정이 초록띠인데 4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3급이 되면 이제 지도원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아까 그 관장님만도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뭐 그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뭐 4급이냐 3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형식적으로 큰 틀 안에서 어떤 걸 정해놔야 이 조직이라는 게 색깔을 갖기 때문에 초록빛쯤 되면 남을 한번 가르쳐 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실력이 객관화되고 자기가 자기 객관화가 좀 되면서 실력이 늘어 남을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3급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 쿠도 연맹에서 지도원 자격증은 아니고 지도원이 될 수 있냐 없냐 보는 건데 이제 이게 저한테 수업을 받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지도원 세미나 수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쿠도 상급이면 여러분 아마추어 쿠도 상급이 진짜 열심히 수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통 오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철학을 공유한 무술은 사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철학이 있고 그 철학에 맞는 기술을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석이도 오늘 내랑 얘기를 많이 했잖아. 네. 수련하면서 몸과 몸으로도 대화하지만 이게 사상이나 생각 그다음에 원리, 무술적 원리 같은 걸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미 돼 있는 그러니까 교육이 돼 있는 상태를 한번 대확인을 하고 괜찮으면 저희가 이제 지도원 자격증이라고 지도원증을 수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지킬 겸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보통 도장을 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도원증이 그냥 와 맞아 총본부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수련하고 갑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타지부에서 이렇게 와서 수련해주고 하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솔직히 나도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내가 그 좀 울렁증이 있어요. 제가 수도권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잘 멀잖아. 그래서 잘 안 가고 그냥 시합을 이번에 나왔잖아. 시합 때 내가 못 받으니까 실력을 사실 모르잖아. 그래서 좀 걱정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기본기 부분을 별로 그러니까 교육을 별로 안 했어. 수련을 별로 안 했어. 좋더라고. 박사범이 되게 잘 가르치고 뭐 좀 놀랄 정도로 좋았고 솔직히 주짓수를 하시다가 타격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이게 타격의 기본기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원래 타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일단 생긴 게 약간 주짓수는 약간 좀 이렇게 세련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새끈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약간 타격과 좀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쿠도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방역 지침도 지키고 있으니까 벗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쓴 거랑 이 벗은 거랑 많이 달라.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마스크를 벗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른가? 도장 분위기가? 일단은 제가 이제 경험한 주짓수 도장에서 그러니까 뭐 막 프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예법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쿠도는 정좌하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또 오스라는 또 인사말을 쓰고 그리고 끝날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뭐 주짓수는 보통 이렇게 악수 비슷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딱 하대. 네, 뭐 슬랩 범프 아니면 보통은 이제 시합 전에도 악수. 쿠도는 시합 중에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이제 제지 받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차이점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약간의 분위기가 조금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많이 답답했어. 저 처음에 제일 적응 안 됐던 거는 이제 일하고 그러다 생업이 있다 보면 이제 수업 시작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수업을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갔더니
벽 보고 정자하고 그게 되게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렴풋이 운동은 안 해봤지만 극진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꼭 배워보고 싶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극진을 비롯한 약간 일본 무술 같은 것도 관심이 좀 있어서 납득은 했는데 막상 무릎 꿇고 앉아 있으려니까 약간 되게 생소했습니다. 그게 사실 뭐 박사님이 잘 설명했겠지만 네. 우리가 원래 수련하기 전에 정자를 해서 묵상을 하잖아. 오씨.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야. 오씨. 벌이 아니고 오씨. 저쪽에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는 운동하는 데는 당연히 운동이 지각생이 위주가 되면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도 위주가 돼야 되잖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묵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묵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는 것 같지만 보통 이게 뭐 복싱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자꾸 뭐 잡념이 쌓이면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벽 찍고 딱 이렇게 집중을 좀 하고 딱 운동하기도 해.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패턴화 시켜놓은 거야. 운동하기 전에 잡생각. 마누라 몰래 왔는데 마누라. 마누라 뭐 회사 스트레스 받던 거 생각하면서 샌드백 치면 운동이 잘 될 것 같지만 이 김 부장 이놈이라면서 샌드백 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운동이 방해였었거든. 네, 집중이 안 되죠.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그 마음에 비우는 동작을 하는 거야. 네. 벽 보고 하는 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막 10분 동안 안 가고 20분 동안 앉아있게 안 하잖아. 네. 바로 그냥 일어나게 하는데 묵상도 우리가 짧게 하고 맞습니다. 수련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각했을 때 만약에 그게 없다. 괜히 뻘쭘할 것 같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이거 뭐 줄 서서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나? 맞잖아. 이게 단체 운동은 개인 운동이면 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줄넘기하고 샌드백 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단체 운동이면 뭐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뭐 괜히 늦게 온 거 미안하고 이렇게 더 뻘쭘뻘쭘 할 수 있잖아. 네네. 근데 뭔가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애제자 준영이 전화 왔다. 잠깐만. 김지여, 우리 도장 와서 널 죽여버리고 싶다. 준영아, 예, 사부님. 오늘 볼까?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사부님 시간 되세요? 그러면 예. 아까 기차 시간 몇 시거든? 저 8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8시쯤 볼까? 내가 너희 동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예. 8시면 식사 가능할까요? 9시까지 하지? 네. 더 일찍 넘어오셔도 돼요. 일단 알겠다. 준영이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가 찍고 촬영하고 전화할게. 한번 보는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사부님. 네가 부산역 가야 되잖아. 네네. 엄마 만나는 곳이 부산역 근처거든. 내가 차 태워주면 되니까 이걸로 예. 좀 일찍 넘어가서. 저는 일찍 넘어가도 됩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부산 돼지국밥 먹고. 돼지국밥 정도는 내가 전국의 수련생 여러분 부산호 수련하러 오시면 돼지국밥 정도는 제가 쏠 수 있습니다. 오씨.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확실히 그 룰적인 측면에서 네. 타격도 약간 오해 가능하고 시간도 짧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짓수 할 때랑 느낌이 많이 뭐 어떤 점이 달랐는가? 나는 그건 내가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느낌이 달랐어?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주짓수는 그 가장 큰 대회사 지침에 따르면 이제 흰 띠는 5분 시합이고요. 이제 1분씩 이렇게 늘어나서 블랙벨트 룰은 10분 동안 3분이 아니고 5분이가 5분입니다. 초심자들도 5분 시합을 하고요. 심지어 뭐 화이트벨트 비기너 그 카테고리도 최소 5분입니다. 그래서 5분에서 이제 10분 사이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아부다비 컴뱃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6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고착 상태가 있어서 좀 약간 기술 셋업을 이게 하나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그 셋업 그런 디테일 그 기술 셋업을 넣고 상대방이 그거를 저지하고 그런 작은 단위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쿠도로 넘어오니까 시간이 이제 30초에 2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이제 압박을 해서 사이드를 먹고 거기서 뭐 시간을 개비던가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짓수를 했는데 쿠도에선 그렇게 하다 보면 30초 끝. 그래서 기껏 힘들게 넘어뜨려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 그렇지. 예, 진짜 정말 힘들게 넘어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또 하위 포지션에서의 타격이 자유로우니까 기껏 제가 넘어뜨려 놓고 가드에 갇혀서 두들겨 맞은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놨을까 우리가 왜 30초일까? 시원하게 그라운드에서 막 누가 잘하는가 겨뤄도 되는데 왜 30초로 해놨을까? 무술이라는 게 룰이 정하면 무술의 특징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룰대로 발전하잖아.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진짜 5분씩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누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너무 느긋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길거리에서는 속전속결. 넘어진 상태는 사실 전쟁 나면 있잖아요. 옛날에 갑옷 입은 사람들이 싸울 때는 다 넘어뜨려서 죽였어. 그렇죠.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넘어뜨려가 딱 짓눌러 놓고 갑옷 틈새를 막 찔러가 죽이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길거리에서 이 자빠져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명을 잡아뜨려 갖고 깔고 있어도 친구가 뒤통수를 밟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속전속결. 그라운드는 근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안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서로 엉키면 안 엉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느긋하게 우리가 연습할 때는 또 3분도 스파링하고 5분도 스파링 하는데 네, 맞습니다. 경기는 빨리빨리 해서 야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그라운드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그라운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라리 털고 일어나는 게 실전에서는 더 맞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럴 경우가 더 많고 그런 식으로 무술을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미적거리지 말고. 근데 연습할 때는 사실 5분도 하고 3분도 하고 합니다 우리도. 근데 무술의 발전성의 방향을 그라운드는 속전속결.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일어나라. 약간 요런 약간 길거리 마인드가 좀 된 거지. 그게 뭐 나중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주짓수 안에서의 그 디테일은 가지고 계시잖아. 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좀 더 빨리 구사하는 하나의 수련제로서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짓수 하는 애들 처음에는 프로 시합 나오면 그라운드로 점수를 잘 못 따다가 네네. 나중에는 결국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세. 디테일을 빨리빨리 적용시켜 버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 무도나 실전 개념도 있지만 그냥 스포츠로 봤을 때도 그렇지. 또 쿠도만의 그 박진감 넘치는 그라운드 게임이 또 쿠도의 색깔이잖아요. 저 그게 그렇지. 처음에 힘들었지만 또 그게 저한테는 도전적인 걸로 느껴졌고 지금은 아직도 주짓수적인 약간 뭐랄까 이제 제 주짓수 이제 스타일상 좀 쿠도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기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갑작은 질문인데 원래 주짓수 하면 무릎 많이 다쳐. 이게 확률적으로 다칠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아. 갑자기 탁 터지는 느낌이던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사실은 그 스포츠 의학 쪽을 전공을 했는데 그렇지. 네네네. 경희대 스포츠의학. 네, 경희대 스포츠학 전공이고 사실 이전에 본업은 직업도 퍼스널 트레이너, 네. 퍼스널 트레이너, 네. 운동 처방사 같은 거. 예, 그쵸. 그 선수 지도, 그다음에 선수 트레이닝 같은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수술 후 재활 운동 이런 것도 했고 뭐 일단 스트렝스도 했는데 일단 뭐 무릎에 이제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구조인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탁 놓았다기보다는 사실 정말 이제 안 좋은 타이밍에 디디게 됐을 때 그 무릎이 틀리면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그냥 상대방이 네. 니킥을 했는데 그냥 잡았거든. 네. 잡다가 그냥 상대방이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놨어. 네. 그래서 그냥 내렸는데 하면서 쓰러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댓글에 울산집 언제 생기나요? 울산집 언제 생기나요? 계속 왜 안 만드냐요? 이렇게 댓글 달렸었거든. 그때 한참 유튜브 많이 할 때고. 네네네. 그 사람들 다 왔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서울 쪽
그쪽 이제 원래 신촌에 있잖아 지금. 홍대 있나 어디? 홍대에 있습니다. 홍대 쪽에 있는 도장하고 좀 멋이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구독 가서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주짓수의 그 성기라 선수 네네. 이런 분들 또 트레이닝도 네. 그 주짓수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네네. 제가 네 스트렝스나 해봤습니다. 뭐 스트렝스 쪽 제- 이쪽 그러니까 재활. 재활 그러니까 사실 아마추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는 무술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게 자기 무의 길을 가는데 엄청 네. 도움이 되거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부분까지 같이 또 경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합을 나왔잖아. 쿠도 시합 하기 전에 황진성이 쿠도 시합을 봤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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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표 잡아 15초 지났어요 15초 남았어 그렇지 됐대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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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자 청 하나 둘셋넷 다섯 청승 자기가 이게 생각했던 그런 게 있잖아. 계획이라든지. 네네. 이게 누구나 또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분 타이슬 그분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실제 시합을 경험하는 거는 사실 아마추어가 이제 시합을 경험하면 아마추어 시합인데 쿠도가 약간 좀 애매해. 이게 약간 아마추어 경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드한 경우 좀 사람들이 자꾸 저 쿠라는 존재 때문에 아 스쿠도는 쿠를 쓰고 하니까 너무 소프트해 이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경기예요.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보셔야 합니다. 킥복싱 그러니까 뭐 쿠를 쓰니까 얼굴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쿠 쓰고 턱 돌아가서 자빠지는 건 봤어도 아마추어 경기에서 뭐 킥복싱 이런 거 할 때 큰 글러브에 큰 헤드기어 쓰잖아 어차피. 그게 더 안 아파요 여러분. 확실한 거는 헤드기어에 글러브를 낀 게 아마추어는 프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프로 글러브는 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추어 킥복싱 시합보다 후 쓰고 맨주먹으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파요. 그거를 진짜 잘 모르는데 이쪽을 보호해 주는데 이쪽은 헤드기어가 정말 얇잖아. 네. 그걸 맨주먹으로 때리는 거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코뼈 안 나가고 이빨 안 나가고 눈 안 찢어지고 안아골절 안 오고 그냥 그 정도지. 골도 아프고 이거 뭐 꿀밤 같은 데 맞아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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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안 차고 예,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정강이 보호대를 차고 하는데 시합에서 이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내가 맞는 경험을 해본 게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추어인데 속된 말로 엄청 빡세겠는데? 근데 다행히 그 점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약간 긴장을 하고 각성을 하니까 그렇지. 경기 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프지. 그쵸.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공격을 해놓고 로우킥, 카프킥을 준비해서 제가 이제 가격을 하고 다음 시합을 포기할까 말까 되게 사실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왜냐면 발등이 깨진 걸 느끼고 지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까지 내려왔고 첫 시합이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악 물고 했는데 진짜 생각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시합 중에는 아프진 않았습니다. 근데 더 큰 벽이 있었다면은 일단 사실 첫 상대가 그래플링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네네네. 그래서 저의 이점이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테이크다운에 자신이 있었고 뭐 약간 쿠도 아직까지는 뭐 쿠도식이나 이렇게 약간 깔끔하게 넘기는 느낌보다는 언더옥을 파서 이제 레슬링이나 주짓수 테이크다운식으로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선수분께서 방어가 너무 좋았고요. 한 5번 정도 시도했는데 3번은 제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2번 정도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큰일 났다 싶었죠. 예, 쿠도가 이제 아마추어 무도가들의 장이 되고 싶은데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분이 유도 관장님이잖아. 네, 유도 관장님. 상대분이 쿠도가가 아니고 유도 관장님이었어요. 네. 그리고 레슬링과 삼보를
네. 수련하고 계시는 네. 분이고 대구 지부에서 쿠도도 조금 하셨고 그 주짓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짓수 베이스의 쿠도가 보통 근데 쿠도는 그런 베이스란 말을 잘 안 쓰거든. 그쵸. 왜냐면 쿠도는 쿠도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을 쿠도에 많이 녹여내 가지고 네. 쿠도 그래플링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 명의 사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리고 하고 이제 서울 갈 일이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이제 그 김포에서 두 코스 김포 공항에서 두 정거장 그냥 시간으로 따지면은 15분 안에 저희 도장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널을 이렇게 보면 아 쿠도장이 너무 없다. 수도권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댓글 남기신 사람은 안 가더라고. 댓글 남기시는 거. 특히 이제 저한테는 극진 출신들 제자들이 많이 왔어. 근데 이제 주짓수 출신 제자들이 좀 이쪽에 가면은 좀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도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 싶니? 포부나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이제 이게 됐잖아. 뭔가 네. 직업인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짓수 하시러 오신 사람들도 주짓수 하러 오신 분들도 이제 쿠도를 접해보고 쿠도도 같이 할 수 있고 쿠도 하러 오신 분들도 제가 잘 꼬셔서 주짓수를 하게 해서 이제 쿠도 주짓수 이제 뭐랄까 이제 벽 없이 허물 없이 이제 같이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선대 지도자분들 뭐 숙장님들에서 이제 보호 장비부터 해서 많이 다치지 않게 보호 장비를 많이 시스템적으로나 용품적으로나 많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 면에서 더 다치지 않고 즐겁게 훈련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때 배우고 싶은데 스파링 하기 전날에 떨린대요. 저도 그랬어요. 다음날 안 떨리면 이상한 거지. 스파링 데이인데 막 가고 싶은데 가기 싫고 가기 싫은데 가고 싶은 느낌? 뭐 그런 적당한 긴장감도 유지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셔서 항상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깊이까지 잡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범님이랑도 많이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순간 바짝 강해지는 거는 강하시는 게 아니잖아. 네. 인생 전체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참 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즐겁게 살았구나. 나 그 요 정도. 도장의 예절도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기 와서 너무 예절이 나도 하회마을 이런 데 가서 서당 다니고 그런 출신도 아니고 네. 여기 오면 조금 몸가짐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있어야 돼.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니까 맞죠. 네. 그런 생각 정도 들 정도. 그리고 도장도 이거 하면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지만 운동하다가 병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위험해서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씩 강해질 수 있을 거다. 딱 그 네.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잘 지킬 것 같고 연습하는 거를 좀 보니까 되게 소프트하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쟤랑 이제 사실 이제 서울 지부를 내가 제일 안 가잖아. 다른 지부에 비해서. 그쵸.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박사범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하늘이 워낙 잘 가르쳐가지고 같은 무술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소통되고 일단은 그게 네가 세기를 생각을 많이 했다는 증거더라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쿠도를 했는데 쿠도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래플링적인 어떤 그런 너의 주짓수 실력에서 느껴지는 그래플링적인 지식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약간 이론적인 바탕이 된 움직임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스포츠 의료 쪽도 이제 공부를 좀 했고 실제 그거를 이제 직업으로 띄었으니까 네.
굉장히 그 효율적인 움직임에 관한. 이 원래 운동은 여러분 그 웨이트 트레이닝 살 빼는 것도 아니고 근육 붙여서 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부가적으로 쿠도를 하다 보면 살도 빠지고 쿠도를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임을 배우는 곳인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쿠도에 있는 어떤 동작들을 해부학적으로 조금 연구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사범진들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의견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번 개관하면 다른 분들이랑 같이 또 도장에 가서 같이 수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도는 선수나 이런 거를 지향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프로 아마추어 이런 거 없어요. 수련생들이 시합 뛰고 수련생들이 선생이 되고 쿠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와서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약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적당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장 가서 한번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스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